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여기는 뉴욕이고요. 오늘 7월 FOMC가 있었죠. FOMC 준비 때문에 방송이 늦었습니다. 예고 영상에 6시 55분 방송 시작이라고 나간 점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7월 FOMC 생각보다 참 어려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요인이 한 번에 섞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매파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었지만 비둘기 냄새를 많이 풍겼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환호했었고,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인플레 하락에 대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헤드라인 오늘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침체 불사에도 비둘기 냄새 풍긴 파월, 핵심 요건은 인플레 하락, 아니면 핵심 전제 조건이 인플레 하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리를 0.75%포인트 예상대로 올렸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다졌지만, 연준이 이제 경기를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을 곳곳에 내비쳤죠. 그런 요소들을 사이사이 많이 넣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했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이 오늘 4% 넘게 올랐는데요. 여기가 보시면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2시, 이제 오후 2시는 이제 처음으로 FOMC 성명서가 나온 시간입니다. 성명서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고요. 그 이후로 오후 2시 반 기자회견 시간인데요. 기자회견 시작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쭉쭉쭉쭉 오르죠. 마지막에 좀 조정받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오늘 시장의 반응은 대단히 좋았어요. 자, 그러면 어째서 그러냐? 오늘 사실 먼저 FOMC에서 알아야 할 것들, 저 이제 항상 FOMC 이후에 3월 월스트리트에서 FOMC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 드리는데요.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보시면 파월 의장은 9월에도 6철과 같은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없다. 앞으로 물가 고용 지표가 2번씩 남았다. 데이터가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이제 어제 3월 월스트리트에서 파월 의장이 오늘 아무래도 명확한 지침을 더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좀 섞여 있습니다. 9월에도 0.75%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뜻이죠. 가이던스 더 이상은 명확하게 안 줄 거야. 그때까지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두 번씩 나옵니다. 이제 CPI 2번, 고용지표 2번. 이날 파월 의장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CPI 2번 나오고 고용지표 2번 나온다. 그래서 데이터가 인상폭을 결정한다. 이 얘기는 지금은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정확히 말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0.75의 문은 열어놨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침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죠. 일부 지표 둔화에도 이날 이제 파월 의장이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몇 차례 했어요. 그러면서 총수요가 강하다, 여전히. 그래서 경기는 둔화해야 된다. 경기 둔화, 이 얘기를 했어요. 경기는 둔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 해소 없이는 중장기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사실 좀 이제 매파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매파적인 측면이 있고요. 인플레 잡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일부 경기 둔화나 침체도 불사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파월 의장이 오늘 인플레 얘기를 전반적으로는 꽤 많이 했어요. 이제 그것이 약간 과거의 얘기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플레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명확합니다. 인플레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다리 하나를 이제 경기 쪽에 걸치기 시작한 거죠. 아직도 몸의 주된 부분은 인플레 쪽에 가 있지만 이제 다리를 하나를 쓱 내서 경기 침체 쪽에, 아니면 경기 둔화에 걸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이쪽에 크게 반응을 한 거고요. 하지만 이제 파월은 전체적인 오늘 맥락을 보면 경기 침체도 불사할 수 있다, 경기 둔화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침체도 불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FOMC 직후에 나온 코메르츠 뱅크의 보고서도 파월이 침체를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같은 얘기인데, 같은 맥락에서 금리 인상을 더하면 침체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건 나도 안다. 하지만 덜 올려서,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보다 덜 올려서
인플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높은 가격이 고착화되고 나중에 이걸 해결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지금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인플레 해결이 안 되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금리 인상을 통해서나 긴축을 통해서 이를 풀리겠다. 이런 부분을 또 한번 명확히 밝힌 거예요. 근데 이제 비둘기잡 요소도 많이 심어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이제 0.75%포인트를 올렸으니까 그 이후에는 대략 이제 중립 수준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보다 자기 생각에는 약간 더 제한적인 수준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말에는 3에서 3.5% 수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월가에서 나왔던 얘기가 연말에 3.5% 정도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3.5 생각해보면 뭐 시장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연준이 그보다 좀 덜 올릴 수도 있겠네. 이런 이제 역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또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를 하나 더 했어요. 미국 노동시장이 강하다. 뭐 상반기에 270만 이상 일자리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침체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지금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침체를 피하는 길은 좁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좁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해석해보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도 지금 침체 아니다.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지만 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침체는 아닌데 앞으로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약간 이제 사람들이 이목을 많이 끌었던 부분인데 성명서가 2시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시 나온 성명서에 보시면 최근 소비와 생산지표가 둔화하고 있다. 이걸 가장 첫 문장으로 내놓았습니다. 성명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예. Recent indicators of spending and production have softened. 이걸 가장 먼저 내놨어요. 저희가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뭐 글을 쓰거나 그럴 때도 가장 첫 문장에 무엇을 내놓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성명서에도 인플레 문제를 얘기하고 뭐 상당히 뭐 관심을 갖고 있고 뭐 꼭 풀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 이걸 적었다는 얘기는 연준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 이 부분을 담아낸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모두 발언할 때는 처음에 인플레로 먼저 문장을 시작해요. 말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양쪽이 이제 약간 밸런스를 맞춘 거죠. 기자회견에서도 소비와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쪽을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파월 의장 상당히 영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적절히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또 했어요.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게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기축을 해왔으니까 향후 이제 좀 더 지나서 상황을 봐서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늦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르면 9월이나 그 뒤에라도 금리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좀 매파적 요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플레가 떨어지는 강력한 증거를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 속도를 확 낮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마 더 내리기 위해서는 뭐 그런 같은 뜻이겠죠. 인플레가 확 떨어진다는 강력한 증거를 봐야 한다. 이게 그래서 저는 약간 오늘 그 전체적인 내용 시장이 오늘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다 이해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 파월 의장의 말이 다 맞아 들어가고 파월 의장은 아무래도 인플레는 더 떨어질 것이고 내년에는 침체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 사이에 고리로 있는 인플레가 떨어진다야 한다는 그런 가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제 연준과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떨어진다는 가정을 당연히 갖고 있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두 번 더 CPI 지표도 나올 것이고 그 뒤로도 CPI 계속 나올 텐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면 연준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예, 침체가 와도 무조건 인플레에 올인한다고 했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에 따른 대가가 무엇이든 그리고 그 이상의 무엇이 오더라도 가격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오늘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칙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원칙론만으로 치부할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금리를 이제 이렇게 인상을 했죠.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연준이 생산과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어느 정도 좀 의미를 두는 해석이죠. 하지만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명서에서 가장 먼저 경기 둔화 부분을 얘기했던 것. 이제 어제만 해도 대부분 월가에서 생각보다 매파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파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비둘기파적인 요소가 곳곳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걸 총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이걸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침체를 불사하면서도 비둘기적 새체를 그런 비둘기파적인 냄새를 풍겼다. 근데 이제 그게 다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인플레라는 그 변수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즉 해결이 돼야 된다. 확실히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보시면 이런 오늘 해석이 나왔어요. 파월의 발언은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인상입니다.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게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그러면서 연준이 경제가 둔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걸 이제 언급한 게 처음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파월은 또 이제 침체 논제가 오늘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파월이 한마디 더 덧붙였는데 GDP 숫자는 나중에 상당히 수정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상당히 수정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냥 원론적인 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듣기에 따라서는 GDP가 그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쨌든 좋게 들으려고 하면 좋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 부분이 이것인데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그림이 오늘 시장 가능대로 나스닥이 4% 이상 뛰고 계속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가려면 결국은 인플레가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침체가 오면 인플레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경기는 이제 0%대 성장 이렇게 거의 하는데 물가는 계속 높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또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월가분하고 제가 이제 FOMC 끝나고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이분이 또 오늘 약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더 도비시한 것 같지는 않았다. 자기가 볼 때는. 근데 도비시한 냄새를 풍긴 정도인데 시장에서 보고 싶은 걸 좀 많이 본 것 같다. 이제 듣고 싶은 걸 듣고 보고 싶은 걸 보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반응이 좀 약간 지나친 것 같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생각에 비해서. 근데 전에도 사실은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한 당일에는 올랐다가 다음날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자주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내일 또 그 이후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가 납득할 수준 이 부분은 파월 의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야 모두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 같다. 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FOMC 직전에 이제 블랙록이 이제 좀 유명한 CIO죠. 예금 리더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준이 7월에 0.75 올린 다음에 9월에 0.5%포인트, 그 이후에 0.25%포인트 한 번 정도 더 올린 다음에 멈추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3에서 3.5 그 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7월이 끝났으니까 두 번 더 올리면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오늘 분석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인플레 요인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리스크 요인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행 가스 공급량을 줄였죠. 그래서 오늘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에서 뚜렷한 근거가 안 나오면 파월 의장이 다시 또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가 잡히고 경제가 잘 연착륙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저도 이제 그런 식을 많이 바라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안 떨어져.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또 이제 그때 또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탄탄대로를 걸어가면 좋겠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가지표, 고용지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이제 2분기 GDP가 나오잖아요. 이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GDP 나오에 따르면 내일 나올 수치가 이제 대충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1.2% 이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도 2분기에 경기 둔화가 좀 노터블하다, 눈에 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파월 의장과 연준도 경기 쪽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 속도를 조절할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고 그걸 내비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플레가 관건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3월 원스트리트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방송 중에는 댓글을 잘 확인하지 못하지만 방송 후에라도 질문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내일은 다시 원래대로 정상 시간인 6시 55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